Yeah, 한반도 What? 한국 지리 한번 날아가 볼까? 자, 먼저 우리나라의 산지 특색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산지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고도가 낮은 산지들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땅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해발고도 2000m 이상 산지는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주로 발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남한 쪽에는 2000m를 넘는 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가지고 있다.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동쪽은 급경사면이고 서쪽은 완경사면이다. 자, 이 말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같은 1차 산맥은 이런 식으로, 자,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길이가 길고 화상의 경사가 완만하고요.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길이가 짧고 화상 경사가 급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보면은, 자,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급경사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겠고, 서쪽으로 가면은 천천히 멀리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들은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들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질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 중생대의 송림변동으로는 라오듐 방향, 대보조산운동으로는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생겼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질구조선이라는 거는 땅에 있는 금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지질구조선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간 거야. 여기가 살짝 금이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 침식작용을 받을 때 일반적인 뭐 이 지역이나 이 지역보다는 이 금 지역이 더 많이 깎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깎여서, 자, 결국에는 이런 그림처럼 지질구조선의 차별 침식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지질구조선의 바깥쪽 부분들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2차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산맥. 자, 그래서 지질구조선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난 산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산맥이다. 지질구조선을 따라 오랫동안 침식되어 일정 방향으로 골짜기와 산맥이 발달한다. 여기 푹 들어간 이 부분을 골짜기라고 하겠죠. 여기가 골짜기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이 2차 산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 비교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1차 산맥은요,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융기한 산지입니다. 경동성 요곡운동 언제라 그랬죠? 신생대 3기라고 했습니다. 자, 신생대 3기에 융기한 산지, 그러니까 직접 솟아오른 거예요. 직접 솟아오른 산지다. 그래서 1차 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요,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하다. 즉 산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백두대간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1차 산맥을 전부 다 이어준 거를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그 사례로는 어디가 있냐면 함경산맥, 태백산맥, 여기다가 더 더할 수 있는 게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그리고 소백산맥까지,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1차 산맥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함경산맥, 태백산맥, 남림산맥, 마천산맥, 소백산맥은 전부 다 1차 산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에 따라 솟아오른 산맥이다. 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요. 자, 1차 산맥들을 전부 다 이어보면은, 자, 마천연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거쳐서 소백산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무슨 대간이라고 부른다?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백두대간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마천연산맥이 있는 이 부분에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대간의 끄트머리는 소백산맥 끄트머리에 있는 바로 여기 지리산입니다. 자, 그래서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진 이 1차 산맥의 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산맥입니다. 자, 2차 산맥은 중생대 지질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산지입니다. 자, 그럼 2차 산맥은 중생대 때 생긴 건가요? 신생대 때 생긴 건가요? 맞습니다. 신생대 때 생긴 겁니다. 신생대 3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질구조선이 신생대 3기에 계속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인 다음에 그 양쪽에 남은 산지가 바로 2차 산맥이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2차 산맥은 간접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았다.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았다는 거. 1차 산맥은 융기, 그리고 2차 산맥은 차별적인 침식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차 산맥은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합니다. 왜? 지질구조선 부분이 깎임에 따라서 남아있는 부분이 산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부은 부분 끊겨서 연속성이 약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는 차련산맥과 노령산맥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라오듐, 중국 방향 산맥들이 이해에 들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1차 산맥을 외워줬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2차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차 산맥들 마천령, 함경, 남링, 태백, 소백산맥. 자, 나머지들은 다 2차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강남, 저규령, 묘양, 언진, 멸악, 마식령, 광주, 차령, 노령 전부 다 2차 산맥이니까 전부 다 중국 방향 쪽으로 뻗어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방향이 어떤 건지는 따질 필요는 없지만 북한 쪽에 있는 2차 산맥 등은 라오듐 방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있는 2차 산맥들은 중국 방향이라는 거. 사실 이걸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은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지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북동부 쪽과 동쪽을 기준으로 산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 마천령 산맥, 함경 산맥, 낭림 산맥, 태백 산맥, 그리고 소백 산맥, 이 정도는 우리가 전부 다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산지가 계속적으로 연속돼 있다. 자, 나머지 이쪽으로 쭉쭉 뻗은 산맥들은 전부 다 2차 산맥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처럼 동고서저 지형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지방 쪽인데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림만 보고 판단해 보시면요. 1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이렇게 되게 높고 험준합니다. 높고 연속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2차 산맥 같은 경우는 부은 부분 이렇게 끊겨 있어요. 자, 부은 부분 이렇게 끊겨 있는 아주 낮은 산지들이 연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흑산과 돌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산에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산을 보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산도 있고 이렇게 돌로 멋있게 만들어진 산도 있고요. 또는 이것처럼 흙으로 덮여 있어서 여러 가지 풀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흑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흑산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거는 왜 돌산이고 어떤 거는 흑산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흑산과 돌산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흑산 같은 경우에는 산 정부에 기반함이 풍화된 토양이 주로 나타나는 산지, 즉 토양으로 이뤄진 흑산이란 얘기입니다. 이곳의 주요 기반함은 시원생태 때 만들어진 변성암이 기반함이 됩니다. 이 변성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했었죠. 풍화에도 강하고, 이 변성암은요 풍화작용을 받았을 때 매우 작은 알갱이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함이 편마암인 곳에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은 이것처럼 흙으로 덮인다는 거죠. 흙으로 덮이니까 아무래도 식생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식생밀도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흑산은 토양층 두께는 두껍고요. 식생밀도는 높고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산으로는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들이 이런 흑산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은 흙으로 변하게 된다. 자, 반대로 돌산 같은 경우에는요. 산 정상부에 기반함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산지, 이런 돌산을 기반함이 많이 노출된 산지를 우리가 돌산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기반함은 주로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이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화강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중생대의 중기인 대보조산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화강암이 관입되게 되었고, 그리고 후기에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죠.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화강암이다. 자, 이 돌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토양층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대부분 암석 노출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이 꼭대기 지역에 암석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식생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자, 기반함이 돌이기 때문에 식생들이 막 자라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생 밀도는 낮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사례로는 금강산과 북한산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금강산, 북한산,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돌산의 대표적인 예로 문제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대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흑산의 예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자, 여기에 오대산과 속리산도 같이 포함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돌산에는 여기다가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도 포함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고위평탄면은 말 그대로 높이 있는 평탄면이에요. 높이 있는 평탄면. 여기에서는 형성 과정, 형성 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위평탄면은 어디에 발달했냐면 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 일부 지역의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산면이 발달하게 된다. 즉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1차 산맥에 나타나게 되겠고요. 고도는 굉장히 높은데 경사는 완만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완만한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여기 또 나오네요. 경동성 요곡운동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한 이후에도 평탄한 기복을 유지한다는 거. 즉 융기한 다음에 평탄해진 게 아니라 평탄화된 게 융기한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리게 나옵니다. 융기한 이후에 평탄화되느냐 아니면은 평탄한 게 융기됐느냐. 평탄한 게 융기된 게 맞습니다. 평탄화되고 융기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위평탄면 이용 나와 있는데요. 고위평탄면은 아무래도 이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고위평탄면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 대관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위평탄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고선의 너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넓어지면은 아, 여기 고위평탄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이라는 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등고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진다는 거야. 일반적인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하지만 경사가 이렇게 급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넓어져요. 경사가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1000m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 넓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고위평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지대보다 서늘합니다. 고도가 높으니까. 자, 또한 수분 증발량이 적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봄철에도 토양이 오랜 기간 수분을 유지한다. 경사가 완만한 고위평탄면은 이러한 기후 특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후 특성에는 자, 서늘하고 습도가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여름철에도 배추, 무 등등의 채소 재배가 이뤄진다. 자, 이런 고랭지에서 채소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고랭지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부터이다. 고위평탄면은 목초 재배에도 유리하여 목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바람의 특성이 풍력 발전에 유리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목장으로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도 한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고위평탄면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평탄면의 토지 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서늘하고 습도가 높다. 자, 그래서 채소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이 채소를 뭐라 부른다고요? 고랭지 채소. 그래서 여름에 생산하는 배추와 무 등을 키우는 고랭지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배추랑 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장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에 주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고랭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어느 정도 좀 서늘하기 때문에 배추와 무를 여름에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풀들이 짧게 자라겠죠? 자, 그래서 목초 재배가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낙농업이 많이 발달했다. 자, 세 번째로는 산 꼭대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겠죠. 왜? 바람을 막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산지지형과 인간생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지지형의 이용 변화. 과거에는 농업이나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뛰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과 레저 산업 등이 발달하게 된다. 3차 산업들이 주로 발달한다는 얘기겠죠.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많이 종사자가 이동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산지 지역 환경 훼손과 대책 보시면요. 자, 먼저 도로, 댐, 스키장, 골프장 등을 건설함에 따라서 자, 이런 파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대책으로는 생태지향적 관점에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자연 휴식 연재를 확대를 하고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된대요. 자,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고위평탄면은 자, 이것처럼요. 자, 이 부분 같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야. 그럼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가 갑자기 넓어지죠. 간격이 넓어져요. 올라오면서 넓어지게 되면 고위평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대관령이라 써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위평탄면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평창군에 있는 대관령, 여기 넓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고위평탄면의 형성 과정 보시면은, 자, 신생대 중기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탄해졌다가 신생대 3기 경동속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동쪽이 솟아오르게 되죠. 자, 평탄한 게 그대로 솟아오르고 나머지가 남게 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위평탄면이다. 즉 평탄화된 이후에 융기를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다른 지형도 보더라도 높아질수록 점점점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지형도랑 이 지형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살펴본 고위평탄면이에요. 즉 고도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죠. 자, 반대로 오른쪽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도가 1900, 800, 700, 600, 500 점점점 낮아질수록 평탄해지죠. 즉 등고선의 간격이 낮아질수록 평탄해진다는 얘기는 이 고위평탄면과 반대로 점점점 낮아지는 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지형도 두 개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위평탄면 가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운동장처럼 평평한 건 아니고요. 고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그래도 경사가 좀 낮게 나타나죠. 자, 평창에 있는 대관령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고위평탄면에 가게 되면요, 이것처럼 양들을 많이 기르게 되겠고요. 낙농업들 또 많이 발달돼 있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배추밭이거든요. 이렇게 바깥에서 노지에서 배추 재배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배추 재배를 무슨 농업이라 부른다고요? 고랭지 농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고랭지 농업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산지지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지지형에서 꼭 기억해줘야 될 거는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비교하는 거, 흑산과 돌산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고위평탄면의 특성, 형성 과정과 그리고 고위평탄면의 인간생활까지 알아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